돈이 안 되는 걸로 잘 알고 정도.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새로운 출연진이 한 분 오셨습니다.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최정석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정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대범 위원이 안 나온다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교체. 교체 수순으로 가야죠. 뭐 문자라도 하나 왔으면 좋겠네요. 네. 뭐 잘 가세요. 네, 이렇게 자주 빠지면 네. 또 이렇게 최정석 기자분처럼 이렇게 젊은 피가 또 와서 자리를 채워줘야죠. 그럼요. 네. 근데 최정석 기자님도 빨리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빈 자리가 생기는 순간 네. 늑대처럼 달려듭니다. 포시탑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누구나 하나 빠지면은 뭐 그날 가루가 된다는 각오로.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손대범 기자 뭐 이제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은 네. 그 여자 프로농구 중계가 계속 겹쳐서 그렇죠. 수요일 출연을 못 하고 계십니다. 네. 뭐 결코 저희가 싫어한다거나 이렇게 미워한다거나 출연을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만은 아니다. 더 풍부하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정석 기자님은 저희 방송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조선핸드바는 SNS 팔로워가 돼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청취는 사실은 오늘부터 굉장히 열혈 청취자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네, 스포츠. 네. 그리고 손대범 기자님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일을 배웠던 스승님과 같은 존재여서 사실 이 자리를 대체한다는 게 좀 약간 부담은 되고 있지만 잘못된 라인을 저희가 섭외를. 손대범 편집장 본인 라인으로 이제 뽑은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살짝 설명을 들었는데 굉장히 자애로운 선임이었다고 조현일 위원이 들려주신 얘기랑 많이 다르잖아요. 같은 스승님을 모셨잖아요. 저는 이제 20대 때 만났기 때문에 네. 이제 20대 혈기 때. 왕성했고 다혈질이었고 네. 그때는 뭐 좀 와일드했고 여러모로 뭐 힘들었죠. 종종 뭐 육두 문자도 쓰고. 근데 세월이 바뀌면서 이제 손대범 편집장도 많이 좀 순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손대범 편집장 특집인가요? 한 시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이야기로 뭐 인성 별로다라는 얘기를 되게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아무튼간에 오늘 최정석 기자님 정말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인연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 주간 농구 현재 진행 중인 KBL 경기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조현일 위원. 네, 현재 창원 LG 실내체육관에서 LG와 한국가스공사가 맞붙고 있습니다. 네, 현재 4쿼터 시작한 지 약 1분이 채 안 지났는데요. 네, 현재 60대 52로 창원 LG가 앞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현일 위원이 우리가 이제 시즌 시작되기 직전 뽑았던 다크호스가 가스공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최하위에 빠졌을 때만 해도 정말 KBL 보는 눈이 없다. 스스로 좀 자책을 했었는데 네. 어느덧 6위에 올랐고요. 6위에 올랐죠. 최근 들어 4연승 달리고 있고 또 뭐 부진했던 전현우 선수가 터지면서 가스공사가 일단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만약에 뭐 오늘 가스공사 이기면은 시즌 첫 번째 5연승이 될 거고 그렇죠. 순위도 변동이 되나요? 아니요, 순위는 일단 이기게 되더라도 5위 서울 SK를 이제 반 게임 차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가스공사가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연승의 원동력은 저는 달라진 수비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4연승 기간 동안 평균 실점이 71.8점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평균 80점 실점을 하다가 그러니까 실점가 자체가 한 10점 정도 줄었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기를 이게 분석하시는 방법이 아주 좋은데요. 그렇죠. 네. 그냥 뭐 느낌이 그렇다든 둥. 잘하는 느낌이다. 잘 될 것 같다는 둥.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네, 뭐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지향하는 바니까요. 네. 그리고 혹시 그 LG하고 가스공사의 지난 대결은 어땠나요? 네, LG가 이 공중 제공권을 장악을 하면서 승리를 따냈었습니다. 특히 리바운드 차이가 38대 26이었고요. 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이제 득점을 올리는 걸 이제 세컨 기회 득점이라고 하죠. 이 세컨 기회 득점만 16점이었습니다. LG는 또 리바운드를 잘 잡는 팀이고 아셈 마레이가 있고요. 반대로 가스공사는 리바운드가 리그 8위에 불과한데 어쨌든 리바운드의 이 우위를 앞세워서 1라운드에 승리를 따냈고 현재까지도 제공권의 우위가 돋보이는 상황에서 점수를 12점 차까지 벌렸네요. 네. 자, 그런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KGC와의 경기 때문에 살짝 논란에 휩싸였던데요. 저도 그 영상을 보긴 봤습니다. 네, 이제 지난 3일 이 가스공사의 신승민 선수가 KGC 변준영 선수와의 볼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준영 선수의 어깨가 신승민 선수에게 이제 끼인 모습을 본 KGC 동료 양희종 선수와 배병준 선수가 신승민 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신승민 선수에게 대한 뭐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이제 동료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네, 그러자 이제 심판들이 곧바로 휘슬을 불고 또 선수들을 진정시켰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각도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이제 배병준 선수가
주먹을 쥐고 이제 오른손으로 또 신승민 선수를 좀 가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면 때문에 좀 논란이 생겼었습니다. 네. 뭐 다행히 이제 그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에 서로 이제 오해였다. 뭐 큰 그게 뭐 고의로 벌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잘 풀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나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갑자기 확 화를 낼 정도의 상황이었나? 약간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아마 그때 당시 이제 신승민 선수 밑에 변준영 선수가 좀 약간 어깨가 깔리는 듯한 네. 느낌이 있어서 아마 그걸 보고 배병준 선수가 급하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약간 동작 자체가 좀 불필요한 동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를 보호하려는 의미는 있었지만 그 신승민 선수한테 했던 동작 자체가 좀 불필요했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논란으로 또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거, 저 역시도 알게 됐던 게 문경원 감독이 KBL 경기본부장이라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서울 SK를 이제 오랜 시간 이끌다가 이제 KBL 경기 본부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얻게 됐는데 그렇죠. 굉장히 또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수를 때리는 상황은 없었지만 뭐 최성석 기자님 말씀대로 주먹을 쥐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또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문경원 본부장은 뭐 문희광원 팬들에겐 다 답변을 해드렸고 또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KBL 게시판을 통해서 설명드리겠다. 네, 굉장히 또 친절한 답변을 그러니까요. 남겼습니다. 아니, 상황이 되자마자 이제 경기장 내에 그 내부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인 거예요. 네, 특히 뭐 어린 관객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저랑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애롭고 네. 형님 리더십. 네, 굉장히 형님 리더십이 네. 그냥 굉장히 이게 특이하다고요? 특출난 이 형님의 그 느낌을 항상 겸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여간에 그래도 뭐 이번 일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되짚어야 되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코트 안에서의 폭력은 안 된다. 아이, 그럼요. 라는 그러니까 거 이게 어느 정도의 사실 프로다 보니까 사실 뭐 퍼포먼스도 있고 흥분을 하지 않았지만 뭐 흥분된 어떤 고조되는 분위기를 좀 이렇게 엮는 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임계점을 넘어서 정말로 감정적인 싸움으로 가는 거는 정말 프로에서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항상 지양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KBL 팀 순위 한번 짚어볼까요? 최정석 기자가 해주시죠. 이거 잘하셔야 돼요. 네. 오늘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부른 겁니다. 이거 순위 틀리면 잘립니다. 그 발음 틀리잖아요. 이게 네. 서울 SK 이렇게 되는 순간 네, 저희 다음 주에 못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네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선두 안양 KGC가 15승 4패로 현재 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울산현대 모비스 고양 캐롯이 4경기차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요. 4위 창원 LG, 5위 서울 SK, 6위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최근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서울 삼성이 7위, 원주 DB가 8위, 공동 9위 그룹에는 수원 KT와 전주 KCC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떤가요? 선배로서 선배로서 안 오셔도 되겠네요. 괜찮아요? 네. 네, 왜냐하면 선대 편집장은 한 7위부터 10위까지 거의 안 거의 읽거든요. 아니고 그냥 뭐 그 외에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자,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선두 안양 KGC가 대단하네요. 화끈하네요. 지금 네. 벌써 그 선두 그룹에서도 이미 좀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사실 뭐 홈과 원정 성적의 편차도 적은 편이고 그리고 또 전성현 선수의 빈자리도 생각보다 크지 않고 그리고 또 오마리 스펠만 선수가 뭐 지난 시즌보다 더 좋은 활약 펼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렌즈 아반도 선수랑 변준영 선수가 지키는 백코트가 사실 보는 재미도 있고 굉장히 내신 있는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KGC의 경기는 뭐 성적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한 팀이 2팀이 더 있습니다. 뭐 가스공사도 그렇고요. 서울 SK가 상승세네요. 서울 SK 같은 경우는 올라올 팀이 올라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준영 선수, 최상원 선수의 이런 복귀가 네. 전희철 감독이 사실 그동안 굉장히 카드를 꺼내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두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확실히 고민을 덜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 기세 뭐 지금 대로라면은 쭉 이어진다면은 계속해서 서울 SK가 치고 올라오고 선두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뭐 우승 후보로 사실 손색이 없죠. 예. 뭐 안영준 선수는 이제 군 문제 때문에 뭐 지금 빠져 있긴 합니다만 이 최상원 선수가 상무 가기 전보다 훨씬 외곽 슛이 더 좋아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3점과 수비를 잘하는 선수를 뜻하는 이제 3&D 자원으로 완벽히 거듭났고 그리고 뭐 그전까지 잘 메워줬던 뭐 김선영 또 허일영 뭐 자밀원이 이런 기존 선수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안양 KGC와 현대모비스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이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성 선수처럼 이제 본인의 역할, 롤플레잉을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팀에 복귀를 해주면은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독 입장에서는 카드가 확실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7, 6 이런 카드로 뭐 포커 게임을 이기려다가 갑자기 뭐 K, A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 최성원 선수가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 역할을 해준다면은 SK는 아마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아마 훨씬 더 SK의 반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농구 경기와 카드 게임은 엮지 않습니다. 네, 적절치 못한 비유였다는 거 한번 지적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카드를 많이 좋아하시나 보네요. 예. 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상에 수많은 비유가 있는데 네. 오늘 복장도 약간 딜러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그 전에 제가 카드 어느 카드를 뽑냐에 이제 적절한 비유를 한다면은 네. 아무튼 확실하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마지막 퍼즐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KBL 올스타 팬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도 허웅 선수가 1위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역대 최다 득표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9만 1,000표를 넘게 받았습니다. 2위가 이제 한국가스공사 이대성 선수인데 약 6만 5천 표 정도니까 차이가 2만 7천 표가 넘습니다. 많이 나네요. 네, 이제 투표 기간은 총 9일이 남았고요. 최근 4일의 추세를 반영한다면 이 허웅 선수의 최종 예상 득표수는 약 한 13만 4천 정도, 네, 그 정도가 되고요. 이 수치만 하더라도 역대 2위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허웅 선수는 이상민 전 서울 삼성 감독에 이어서 2번 이상 10만 득표 이상을 받은 선수가 됩니다. 야, 허웅 선수는 진짜 인기가 대단하네요. 예. 그 지난번에 해외에서도 엄청 인기였잖아요. 저희 소속사입니다. 예. 왜? 난 네, 안물안궁 얘기했잖아요. 저희 동네 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저보다 인기가 많네요. 묘한 자부심.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예전에 한번 봤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WKBL도 올스타 투표를 시작했죠. 네, 오늘부터 WKBL 올스타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주목해볼 선수는 역시나 우리은행의 김단비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2016-2017 시즌부터 지금 현재 6년 연속 맞아요. 올스타 투표 전체 1위고 올해는 7년 연속 1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유력한 경쟁자라고 하면 저는 부천 하나원큐의 신지현 선수를 좀 꼽을 수 있겠는데 네. 신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년 동안 2위 올스타 투표 2위를 차지했기 네.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유력한 경쟁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자 농구가 진행 중인데요. 우리은행이 하나원큐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이 9승 1패네요, 현재까지.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2라운드가 지난 3일에 끝났는데 2라운드까지 이제 10경기를 치르게 되죠. 네. 네, 우리은행은 딱 한 경기만 패했습니다. 승률 90%를 와. 달성을 했고요. 오늘도 하나원큐를 73대 62로 꺾었습니다. 거의 뭐 1시간 약 한 30분 조금 넘는 시간 만에 경기를 끝냈는데 자, 이로써 이제 10승 1패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전까지 여자 프로농구 역사상 최초로 4경기 연속 플러스 20점 차로 승리를 따냈거든요. 와. 그리고 오늘 경기 전까지 평균 득실점 차이가 플러스 20이었어요. 네. 이게 사실 전 세계 어떤 프로리그에서도 이런 기록이 안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플러스 압도적이죠. 20을 이제 잘 좀 평균적으로. 헷갈리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20점 차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를 평균적으로 20점 차 이상으로 격파를 했다는 겁니다. 네. 20점 차면요. 20점이 거의 한 쿼터에 한 팀이 낼 수 있는 그렇죠, 거의 그렇죠. 평균 네. 득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은행만 한 쿼터를 더 뛰었다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그 약점이 안 보인다라는 분석글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김단비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공격력만큼은 정말 화끈하고요. 사실 이기는 날의 기록을 보면은 뭐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트리플 더블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기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 팀이 가장 잘하는 거는 저는 수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 실점이 57점 3실점으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수비를 구축하는 데는 이제 위성호 감독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호 네. 감독은 평소에도 좀 NBA 특히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를 좀 자주 보신다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의 경기가 어떻게 보면 포워드 윙자원들이 굉장히 많고 네. 우리은행도 장신 포워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보스턴의 수비를 우리은행화 시켜가지고 그 굉장히 매력적인 수비 전술을 좀 구축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이런 추세라면 계속 독주가 이어질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박지수 선수가 그 시즌 중반에 복귀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가 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KB스타즈가 열심히 지금 잃어버린 승률을 찾아야겠죠. 네. 또 박지수 선수도 이제 오랜 기간 자리를 비웠고 또 근육량도 많이 빠져 있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KB스타즈가 최대한 버티는 게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자, 수요일의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 박재민 씨 그리고 데일리 스포츠 한국의 최정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NBA 경기 소식도 살펴볼까요? 오늘 3경기가 있었네요. 조현일 위원이 경기 결과 쭉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클리블랜드 홈에서 상승세 LA 레이커스를 상대했습니다. 자,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가 8분밖에 뛰지 못하면서 클리블랜드가 116대 102로 승리를 따냈고요. 최근 들어 디트로이트는 잘 나가고 마이애미는 부진한데 자,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마이애미 원정에서 무려 20점 차 승리를 따냈고요. 네. 이 댈러스와 덴버, 돈치치와 요키치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는데 덴버 원정에서 댈러스가 116대 115 원정 3승째를 따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 경기씩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레이커스 흐름이 괜찮았는데 결국 클리블랜드한테 잡혔네요. 네, 아무래도 경기 시작 8분 만에 빠진 앤서니 데이비스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1득점밖에 못 올리고 퇴장을 했죠. 그래도 좀 3쿼터까지는 접전으로 좀 잘 끌고 갔는데 4쿼터에만 도노반 미첼에게 17점을 내주면서 한순간에 좀 무너졌습니다. 미첼은 오늘 정말 퍼포먼스면은 가장 전성기 때 미첼이 다시 돌아온 듯한 클리블랜드가 얼마나 무서운 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앤서니 데이비스는 부상이 다 나은 거 아니었나요? 재발한 건가요? 오늘은 이제 독감 증상이었어요. 경기를 뛰다가 이제 어지러움도 느끼고 결국 그래서 이제 의료팀과의 이제 합의하에 8분을 뛰고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이 앤서니 데이비스 어깨도 아프고 그동안 다리도 많이 다쳤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부상은 아니고 독감 증상 때문에 오늘은 8분만 뛰고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클리블랜드는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클리블랜드는 오늘 승리로 이제 16승 9패로 현재 보스턴 셀틱스 미러키 벅스에서 동부 컨퍼런스 3위에 올라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홈과 원정 성적의 편차거든요. 네, 홈에서는 무적이지만 집만 떠나면 특히나 이제 데리어스 갈랜드 팀을 이끄는 이 주전 포인트 가드의 홈과 원정 성적 편차가 엽기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디트로이트 대 마이애미의 경기는 어땠나요? 디트로이트의 상승세 어떻게 보시나요? 야, 디트로이트는 하위 팀인데 항상 이렇게 발목을 잡아요. 최근 들어 고춧가루 많이 뿌리고 있어요. 마음 편하게 갔다가 뭐야 이거 딱 이 상태입니다. 상대 팀의 입장으로서는. 심리적 타격도 좀 크잖아요, 이럴 경우에. 크죠. 마이애미가 그리고 좀 너무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날 경기에 지미 버틀러를 제외한 거의 전원이 다 올라디포까지 나왔는데 맞아요. 96점밖에 못 났다는 건 지금 최근 마이애미가 성적도 안 좋은 걸 다시 그대로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댈러스 대 덴버의 경기도 되짚어보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돈치치와 요키치. 두 에이스 맞대결 오늘 어땠나요? 돈치치가 팀 내 최다 득점이 아닌 경기에서 처음 이겼어요, 댈러스가. 맞아요. 네, 오늘은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많은 득점